안녕하세요. 1월 25일 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24일 발간한 회고록 한치도 물러서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2018년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밝혀서 한국 언론들이 열심히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정권 차원의 살해 의혹이 제기되온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시쿠지에 대한 평가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전쟁 위기 등이 이슈가 되며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글 쓰는 법, 여론을 모으는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2019년 핵전쟁 위기에 다가가는 것을 미국이 개입해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 세계는 2019년 2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결이 핵전쟁으로 번지는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 중이었던 그는 자신과 통화한 인도 고위 당국자가 파키스탄이 핵무기 폭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인도도 핵공격 태세를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후 미국 외교관들이 나서 인도와 파키스탄 중 어느 쪽도 핵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납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국가도 핵전쟁이란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그날 밤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 보유국으로 남아시아의 화역고로 불리는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고 폼페이오 전 장관이 언급한 2019년 초에도 전면전 위험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인도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테러 단체의 근거지를 파괴하겠다며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영토를 폭격하고 이에 반발한 파키스탄군이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는 등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들은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에만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런 핵전쟁 위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자서전에서 인도를 높이 평가했으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와 손을 잡고 싶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소속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가 살해당한 카시쿠지에 대해서는 그가 사우디 왕실을 용감하게 비판해 순교한 사우디의 밥 우드워드가 아니며 왕위 쟁탈에서 패배한 세력을 지지한 활동가였을 뿐이라고 주장해 워싱턴 포스트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프레드 라이언 발행인 명의로 낸 성명을 내고 폼페이오는 극악무도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열부를 냈는데요. 성명은 폼페이오가 책을 팔아먹기 위한 술책으로 워포 칼럼니스트였던 카시쿠지의 삶과 업적을 깎아내렸다면서 터무니없이 그릇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죠. 그는 트윗에 워포의 성명을 첨부하며 이를 반박했는데요. 미국민이 더 안전한 것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따 국가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나는 언론이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단지 누군가가 워싱턴 포스트의 비상근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생명이 위험한 곳에서 복무하면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군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시원하게 버럭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포스트는 카시쿠지가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지시로 잔혹하게 살해됐으며 한때 폼페이오가 국장을 지냈던 중앙정보국이 이런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인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CIA 국장을, 그 후부터 트럼프 임기가 끝난 2021년 1월까지 국무장관을 각각 지냈던 바 있습니다. 카시쿠지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자주 썼던 반체제 인사로 2018년 사우디 정보요원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됐으며 왕세자가 그 배후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말 왕세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을 각하하는 등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바이든이 내려준 건데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에게 욕이나 비난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참고로 워싱턴 포스트는 2020년 말 구독자 300만 명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광고 매출 감소로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고 이제 기자를 포함해
대규모 인력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좌파 CNN도 마찬가지로 추락하고 있죠. 아무튼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자서전 발간으로 공화당을 대표하는 우파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음 수단은요. 우리 채널에서 싫어하는 정치인들 중 낸시 펠로시가 단연 탑에 들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펠로시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물이 훤칠한 상원의원 조시 할리가 펠로시법을 제안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의 증권과 투자 소유 금지법으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이름을 딴 건데요. 의원이 재임 중에 주식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낸시 펠로시를 비꼰 표현인데요. 조시 할리는 너무 오랫동안 워싱턴 정치인들이 그들이 만든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고 말했는데요. 의원들이 주식 거래로 시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빅테크와 정치인들이 협력해 풍요로워지는 동안 미국민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게요. 개미들은 주식 거래로 큰 이익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코땡땡으로 폭락한 주식시장에 개미들도 많이 뛰어들며 처음엔 큰 수익을 내는 듯 했지만 지금은 울상짓고 있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수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펠로시의 포트폴리오는 S&P 500을 능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녀와 그녀 남편이 펠로시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빅텍에 3천만 달러를 긁어 모았고 조시 할리가 제안한 펠로시법을 무산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펠로시가 구글, 세일즈포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로블록스를 포함한 주식에 대한 수백만 건의 콜 옵션을 퍼 올렸다고 메카시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펠로시가 빅테크를 통제하려 했다는 하원의장의 말에 자유시장 경제 일부다 라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의 주식 선택에 대해 반발 의사를 표했습니다. 뉴욕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펠로시는 추정 순자산이 1억 60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가장 부유한 의원 중 한 명인데요. 와, 부럽긴 합니다. 어쨌든 그녀의 최근 8개월 재무 공개를 살펴보면 최대 2억 5,200만 달러, 최소 4천만 달러가 고정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펠로시 남편은 벤처 캐피탈 및 투자 회사인 파이낸셜 리싱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며 펠로시가 규제한 아마존, 애플, 구글과 같은 빅텍 기업에 수많은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10년 이상 개별 주식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 폴 펠로시는 2007년에서 2020년 사이에 3천만 달러나 주식 가치가 급증했고요. 펠로시의 보유 주식 중 아마존과 애플 주식이 500만에서 2,500만 달러, 구글 스톡 옵션이 100만에서 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5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달러입니다. 와, 진짜 후덜덜합니다. 자, 이처럼 부부가 쌍으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펠로시가 내부 정보를 사용해 거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모킹 건은 없지만 그들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종종 S&P 500을 넘어선 것에 대해 비평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펠로시는 국회의원의 주식거래 금지 법안, 즉 펠로시법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나 맹렬한 비판에 슬쩍 꼬리를 내리면서 시스템 개편에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혹시 자기는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젠 금지해도 돼 라는 속셈일까요? 수요일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꾹,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보면 종 모양 올 또는 모두라고 적혀 있는 것도 함께 꾹꾹 눌러주시고요. 꾹 눌러주셔서 영상 시청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새로 구독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드디어 힘겹게 구독자 수가 바뀌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